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여왕 5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자금 대한민국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이은 헛발차기로 국민들마저도 집을 가진 자는 폭탄 세금이 두렵고, 무주택자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나 평생 남의 집 살이에 때 되면 이사하느라 지겹다고 긴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입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 행사마저도 정부에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바로 주택 취득 시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에서 산울님,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행여 나중에 국세청 조사를 안 받게 될까요? 그동안 제가 매우 많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편법 증여에 대해서 어떻게 증여세가 추진이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 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계획의 출처를 본인의 자금 또는 차입금의 여부를 상세히 기록을 해서 조달 자금의 지급 방식을 기록하고 각종 증빙을 제시하며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일자는 2020년 10월 27일 이후의 주택 거래분부터 해당이 되겠고요. 제출 지역은 규제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모든 거래가 제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비규제 지역은 개인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가 되겠고요. 증빙 자료 제출은 투기 과열 지구의 모든 거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9억 이상의 거래만 증빙 자료를 제출했었으나 현재는 투기 과열 지구의 모든 거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제외 대상은 토지나 상가, 비업무용 부동산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상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정부인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과세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금 출처 확인 등을 통해서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를 하겠고요. 전입신고 등과 대조를 해서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활용 용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월 받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자금 출처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실거래가 위반 자료와 증여 혐의 의심 자료는 체계적으로 국세청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며 탈세 여부를 검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자료가 부동산 거래자료처럼 앞으로 과세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세청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국세청에서는 확인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만 해도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판에 추후에 전월세 신고 자료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관료들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도 뻔한 거짓말을 왜 임기응정식으로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없이 발표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마다 물거품이 되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의 자금 조달 계획서 서식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사람이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의 자금 형성 과정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봉급 타서 저축을 한다거나 콩나물값 아낀 돈, 알바 수입, 때로는 투잡을 해서 모은 돈 등 이것을 미주알 고주알 전부 지나온 과정을 정확히 밝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국세청 현직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납세자의 입장을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국세청 직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금 출처의 약 80% 전후만 갖춰진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혐의만 없고 어느 정도 본인의 자력으로 모은 자금이 사실이라면 너무 자금 출처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별 기재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기자금란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항목이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금액, 증여 상속 재산, 현금 등 그 밖의 재산, 부동산 처분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융기관 등의 예치금은 예금을 보유 중인 자금을 기재하시면 되겠고, 주식, 채권, 유가증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매각 자금,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등 기타라는 금융기관 예금이나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에 속하지 않는 현재 본인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재하시면 되겠고, 없으면 빈칸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쓰기가 거북해서 빈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가지고 있는 수중의 현금은 나중에 또다시 출처를 밝혀줘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중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은행 예금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은 현재 시점에서 종전에 살던 집이나 다른 부동산 또는 임차 보증금 등을 회수를 했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금액을 사실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 중 두 번째인 차입금 등, 결국 차입금이라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닌 타인 자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를 이야기하겠는데요.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이렇게 큰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자금조달 계획서 항목별 기재사항 차입금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시는데요. 화면의 표를 보시게 되면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그 밖의 차입금 등은 각 항목에 맞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실 것은 맨 상단의 주택담보대출은 근본 회차의 취득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 자금을 기재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 이 칸에는 금회차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주택 보유 여부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은 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과 신규로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게 된다면 전세보증금, 새로 받을 전세보증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회사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지원금이나 사채를 받았다면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밖의 차입금이라는 것은 상기 차입금 외에 또 다른 차입금을 가족이나 친지 또는 제3자 등으로 빌렸다면 그 차입금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약서상의 자금 지급 방식과 입주 계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지급 방식은 계좌 이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금, 승계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좌 이체나 보증금 승계 방법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등 기타 지급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계획을 좀 살펴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할 것인지, 본인 외의 본인의 가족이 입주할 거라면 입주하는 가족, 그리고 그 집에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에는 임대란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 추진 주택이라면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 조달 계획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에 특히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후에 행여라도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나 자금 출처 소명 등을 요구받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치밀한 계획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주택을 부부나 가족 명의로 공동 취득 시에는 각 개인별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의 매도 자금이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자금을 기록할 때는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 매도 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등이 시가와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나게 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가 허위나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이나 친지, 제3자 등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용계약서와 원금, 이자율 등 정확히 사실대로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치밀하게 꼼꼼히 작성을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판단을 할 때 증여세 탈루 혐의나 편법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이 되며 또 어떤 유형의 형태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세청에서 진행을 했던 세무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런 탈세 혐의자 유형에 자신이 속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적발 사례 등을 보고 계시는데요. 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보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그리고 가족 전체의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및 거래 상황과 소득 상황 등을 국세청 전산 시스템 자료를 활용을 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분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대충 아무렇게나 작성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신 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을 가족 명의로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것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은 취득 부동산의 자금 조달 내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탈세 혐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최대한 첨부를 많이 하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액이나 거래 일자, 거래 조건 등을 비교적 사실과 가깝게 작성을 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족 명의로 한꺼번에 대규모 부동산이나 고가 부동산 거래를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또는 주택 보유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거래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거래 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거래 당사자의 금융거래를 추적을 해서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게 되고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혐의가 의심이 될 때에는 가족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무신고나 허위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한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부과 제척 기간이 최대 15년 또는 자산가액이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부과 제척 기간과 상관이 없이 무제한 기간 동안에 증여,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세청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국세청의 취득자금 출처 조사 등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양도세나 증여세, 종부세 등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